얼마 전에 HSBC에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추고 베트남의 이 생산 차질에 대한 글로벌 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HSBC에서 베트남 생산 차질에 글로벌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 이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메뉴에 티도 부족하고 이 미국에 지금 신발이라든가 의류, 옷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다 넘어와야 되는데 베트남 공장들이 많이 셧다운되다 보니까 넘어오지가 않고 있죠. 근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베트남의 섬유, 의료가죽, 신발 산업에서 생산 감소가 결국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경고성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제일 큰 공장이 중국인데 지금 탈중국화에서 베트남으로 건너갔던 공장들이 꽤 많은 거죠. 자, 베트남이 코로나 4차 확산 우려 때문에 그런데, 자, 우려가 또 현실이 된 거죠, 지금. 자, 홍콩 상하이은행 HSBC는 최근 발표를 통해서 방글라데시를 2위로 내리고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글로벌 시장으로 섬유와 의류를 공급하는 생산국이 베트남이죠. 이 베트남에서 코로나 4차 전국 확산 영향으로 섬유 및 의료 공장 10곳 중에 4곳 가까이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그러면 세계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죠. 자, 이에 따라서 상품 가격이 상승이 되는데, 자, 베트남이 그동안 공들여 구축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기는 그대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죠. 우리가 지금 12월 크리스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비의 시대가 왔는데 연말연시를 앞둔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이 모자라 바로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굉장히 꾸준한 성장세를 해왔는데, 자, 베트남 섬유의료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의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산업의 전 세계 점유율은 약 15% 정도로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해서 2배 이상 몸집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봐도 웬만한 그 신발이나 옷 사러 가서 뒷면을 딱 열어보면 거의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메이드 인 베트남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특히 뭐 음, 아디다스, 나이키 할 것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신발들이나 옷들이 전체적으로 베트남산이 많습니다. 자, 그만큼 빠르게 베트남이 커왔다는 얘기인데 이 베트남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결국 빠른 백신 접종이 답입니다. HSBC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기를 벗어날 해결책으로 빠른 백신 접종을 들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선 백신 접종 후 경제 회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는 제안이죠. 물론 그만큼 진행하고 있죠.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베트남도 지금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선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HSBC가 베트남 올해 성장률을 전망치 하향 조정했는데 7.1%에서 5.1%대, 지금은 6.8%과 5%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HSBC 베트남 팀앤바스 대표가 최근 베트남 현지 언론에 올 하반기 베트남이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속도감 있는 경제 개방 그리고 수출 속도 회복 등에 따라서 올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5.1%에서 최고 5.5%에 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HSBC가 7.1%까지 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 HSBC 베트남 TM바스 대표가 최고 경제 성장률을 5.5%까지 봤죠. 그러니까 당연히 7.1%에서 5.1%까지 하향 조정되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경고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만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도시 봉쇄령이 길어지고 백신 접종률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경제 성장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3.5에서 4%대에 그칠 것이라는 경고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백신을 많이 이제 보급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많이 백신이 딸리죠. 지금 이 코로나 이 백신을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8번째, 그러니까 8번째 국가의 백신을 다 지금 승인했죠. 뭐 스푸트니크 V, 뭐 화이자, 모더나나 말할 것도 없고 얀센, 아스트라, 거기다가 이번에 쿠바 거까지 전부 다 하고 중국 뭐 정신없습니다. 지금 스페인 해가지고 전부 다 긴급 승인 내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신이 부족하고 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다코스가 하나 있죠. 바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입니다. 이 친구가 다코스인데, 자, 나노코박스 비상 허가를 위해서 2번의 승인 단계가 남았다고 합니다. 굿모닝 베트남 기사고요. 요렇게 9월 20일 8시 10분 어제 기사죠. 자, 나노코박스는 약품 및 의약품 유통 등록을 위해 자문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자문위원회 하나 나왔죠. 여기 넘어갔어요. 자문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부의 긴급 면허를 제한하기 전에 보호 효과를 평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호 효과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8월 19일, 저번달 19일이죠. 유사시 보건부의 코비드19 백신 유통 등록 지침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이 안전을 위해 임상 3상의 중간 평가 결과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예방 효과는 이미 이용 가능한 면역성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보건부의 긴급 허가를 요청하기 전에 면허 신청서는 국가생명과학연구윤리원회, 이게 윤리위원회라고 그래요. 이 윤리위원회가 의약품 및 의약품 유통 등록증 발급을 위한 자문위원회, 약칭 자문위원회들이 자문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번의 승인 단계가 남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문위원회 승인라고 보호효과의 평가, 요거 두 개가 들어가면 이제 아마 긴급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긴급 승인을 빨리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의 이 경제도 거의 초토화됐고 또 베트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저번에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 물량 때문에 아이다스라는 대기업들이 상당히 머리 아프죠 지금. 근데 여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안 그래도 인플레가 강한데 이 베트남발로 인해서 물가 상승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저번 영상에서 헝다그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의 부동산의 거대 기업이죠. 근데 이 헝다그룹도 지금 파산설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물론 파산을 중국에서 막아준 정부에서 막아준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은 조금 뭔가 꼬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헝다그룹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나노코박스 백신은 비상 허가문, 그러니까 이제 긴급 승인이죠. 두 번의 승인 단계가 더 남았다고 합니다. 만약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자문위원회는 백신 프로파일을 계속해서 보완할 것을 제조사에 요청할 거예요. 뭔 얘기냐면 승인 안 된다면 서류 계속 갖고 오라는 얘기죠. 이제 만약에 승인이 되면 자문위원회는 보건부에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허가를 할 것을 권고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긴급 승인이 날 수 있죠. 자, 나노코박스를 도입한 사람들은 3B 단계 연구에 참여하는 그룹과 유사하게 안전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될 것이라고 윤리위원회가 8월 28일 결론을 한번 내렸었죠. 이 두 가지의 일만 거치면, 자, 이제 전부 다 긴급 승인으로 갈 수 있는데, 자, 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연구팀은 3단계 실험에서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를 다 완료했고, 백신의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보건부에 보고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게 끝나는 두 단계가 끝나는 날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백신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승인이 이루어져야 백신의 빠른 보급. 물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엄청 독려한 정도가 아니라 좀 강요하고도 있고 그러고 또 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지침을 어기면 처벌도 강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한번 어겼다가 징역 5년을 맞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로서는 뭐 욕은 먹고 막 그랬으니 또 징역 5년까지 못할 건데 베트남은 상황이 틀립니다. 그만큼 또 전 세계적으로도 물량이 막혀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최대 공장이죠. 사실은 중국의 최대 공장인데 요새 규제가 좀 심해서 안 그래도 지금 탈중국해서 베트남으로 가는 와중이고 자금은 인도로도 많이 가는 중인데 이런 와중에 베트남이 지금 방역에 굉장히 어제 잘했었어요. 4월 달까지. 그러다가 방역이 확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크게 지금 경제 고통을 겪고 있고 여기 경제 고통이 베트남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이 바로 필요하고 또 긴급 승인과 함께 빠른 백신의 이 보급이 필요하겠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벌써 예약 판매가 엄청 많이 돼 있다는 얘기. 이게 백신의 참 예약 판매가 웃기긴 한 건데 이 호치민에 이어서 가장 많은 또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빈증성이죠. 빈증성. 또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여기서는 벌써 나노젠 나노코박스를 엄청나게 미리 선구매해놨죠. 지역 예산도 다 확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긴급 승인만 딱 떨어지면 이것들은 전부 다 물량이 모질라서 그러니까 파는 게 모질랄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된다는 얘기고 지금 세계적으로 사실 백신 넉넉한 편이 아니죠. 부족한 편이라 WHO에서도 부차차 맞지 마라. 이걸 다 지금 좀 아프리카나 이쪽 빈민국으로 좀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실 백신은 넉넉한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승인과 함께 긴급 승인과 함께 출시가 된다면 우리 HLB나 HLB 그룹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미리 선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눈치 보기, 그러니까 나노젠 나노코박스 승인과 관련해서 많은 눈치 보기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엄청나게 올라갔다거나 급등한 편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상은 첨도 사항만 하시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그리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